따내기만 한다면 역대급입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무려 60조 원이 달린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 마음을 좀 확실히 잡기 위해서 초호화 특사단까지 꾸렸고요. 조금 전에 캐나다로도 향했는데요. 이제 독일과의 2파전만 뚫으면 고지가 눈앞입니다.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 사업비 60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10% 수준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일단 특사단 면면이 어때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대규모 방산산업이라는 게 무기 성능이라든가 기업의 역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산업 안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바로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을 필두로 방산 특사단이 꾸려져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이용철 방사청장이 포함이 됐고요. 잠수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하나오션이 과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한화그룹 김동관 회장과 주원호 함정사업, 예. 네, HD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 사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성 회장 등 다수 기업의 이 수장들이 총출동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과의 2파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재계까지 뭐 제대로 한번 팀 코리아를 띄웠다 이런 평가가 나올 법합니다. 자, 그런데요, 강훈식 실장이요, 오늘 출국하기 직전에, 자,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찾아가서 캐나다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안보 협력까지 좀 부각을 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드러낸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사활을 건 셈이에요. 사활을 걸었죠. 아까도 잠깐 우리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예.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총 60조 정도의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60조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발주를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과 우리가 이제 최종 이제 결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2파전, 예. 예, 2파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도입했던 노후된 잠수함을 12척을 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3,000톤급 디젤함을 최대 12척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 구입 규모만 20조 원이 달합니다. 근데 이게 20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 맡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금액까지 하면 60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네. 한국의 올해 편성 예산의 10% 정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사실 우리 정부도 이게 단순 뭐 경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외교전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었거든요. 이때 장영실함을 직접 태워주기까지 했었죠. Yeah. Thank you. All right. The Nami group was very successful. 저때 분위기 상당히 좋았어요. 그 캐나다 총리가 뭐 계속 막 감탄사를 내뱉고 했었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재래식 잠수함을 따지면은 이 정도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네. 독일이랑 2파전 붙는다고 했으니까 독일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만만한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유보트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잠수함의 원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수함 보유만 20척, 세계 위기고요. 3,000톤급 잠수함은 독자 건조가 가능한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독일 잠수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스텔스 성능을 탑재하고 나토가 인정한 센서를 부착했다고 하는 뭐 잔망경까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물이 없어요. 그냥 개발 계획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근데 3,600톤급에다가 수직 발사관 10셀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실물이 있으니까 캐나다 총리가 가서 둘러봤죠. 아, 다만 이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유럽이라는 같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정서적 유대감,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 좀 용이하다는 그런 건 이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이 전력화됐을 때 얼만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캐나다 총리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독일이 가장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실물이 있고 없고에 뭐 이런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 최진봉 교수의 설명대로 이 캐나다의 해군이 이제 차기 잠수함으로 쓸 거를 선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사 기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얼마 전에 한미 연합훈련 중에 자 저분이 누구냐? 캐나다의 주임원사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 주임원사를 우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태워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럼 허주임 변호사, 일단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유리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한번 탈락의 고배를 아쉽게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에 폴란드가 추진한 잠수함 보강 사업에서 결국 수선에 우리가 패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정부가 퇴역을 앞둔 우리나라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훈련용으로 무상 지급하겠다, 무상 양도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승부수까지 던져서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폴란드의 최종 선택은 이웃인 스웨덴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술력에서 단순히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콩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콩고물도 있는 스웨덴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유럽 예. 방산계 전반에서 바이 유러피언, 그러니까 우리 유럽끼리 서로 기술 공유하고 유럽끼리 서로 상부상조하자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폴란드가 제공한 콩고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네. 폴란드에서 무기를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보다 떡고물이 수주를 결국에는 가르는 것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 캐나다도 엄청 노골적으로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겠다 했다 이렇게 귀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스웨덴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 콩고물의 어느 정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특사단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카드를 준비했냐도 결국에는 최종 승패를 가를 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콩고물에 비유하셨지만 다양한 카드들이 또 필요하고 게다가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따내기만 한다면 K방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 같습니다.